자, 이번 문제는 순차 파일과 인덱스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순차 파일은 SAM, 요거는 I3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파일 구조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파일이 맞습니다. 음악 파일도 되고, 영상 파일도 되고,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진 파일도 되어지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파일을 말해요.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순차 파일이라는 게 있죠. 순차 파일. 그 다음에 인덱스 순차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직접 파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일단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순차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료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스를 작업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 글 쓰는 거 있죠? 메모장 같은 데다가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쭉 나열하는 가장 원시적인 작업의 파일을 순차 파일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자료들이 쭉 저장이 될 때 처음에는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쓰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인덱스를 두게 되죠. 인덱스는 뭐죠? 여러분 책을 보면 결국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과 유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기술적으로. 목차죠, 목차. 색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슨 파일이다? Sequential Access Method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I3이라고 그래요. 이걸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 뭐 색인 혹은 목차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 파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량이 너무 늘어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어. 어떤 자료를. 여러분 워드 문서를 갖다가 한 두세, 네 학생들의 어떤 자료를 집어넣었다고 하자고. 내 학교 선생님이야. 그럼 학생들이 한 5명이야. 그러면 5명을 쭉 기록을 해요. 이거는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근데 자기가 관리하는 학생이 만약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을 쭉 기록해가지고는 우리가 접근성은 뛰어날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답을 볼 수 있는 건 좋지만 이걸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학생을 찾아내거나 특별한 정보를 찾아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보통 많이 씁니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엑셀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고급화된 파일 기법이고 지금은 단순하게 구조 형태만 보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덱스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덱스를 두는 거죠. 이게 인덱스예요. 여러분이 책에 목차를 찾아가듯이 그러면 실제 어떤 자료들이 존재했을 때 그 자료들의 위치를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 책을 보면 책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몇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파일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덱스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죠. 직접 파일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다이렉트 SM이라고. 자,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시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 하나의 파일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기본이니까 역시 파일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자료 구조. 파일 구조는 뭐예요?
자료 구조와 대비해 보세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 메모리 안에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짤 때 컴퓨터 안에 기억 장소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사용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스택 구조가 있었고, 그죠? 큐 구조가 있었잖아요. 대큐 구조라는 것도 있고, 뭐 트리 구조도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데이터나 자료를 집어넣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기술을 배웁니다. 그렇게 저장을 효과적으로 집어넣어야 검색할 때도 편하고, 그죠? 정렬할 때도 편한 것처럼 바로 파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파일을 구축해야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자, 그거부터 일단 기초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파일을 구조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느냐. 먼저 매체 특성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체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USB도 있죠? 뭐 CD-ROM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매체인데 이런 매체를 이용할 때 이 특성을 고려 안 하고 파일을 만들 수는 없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영상 파일이라고 하는 확장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확장자라든지 파일명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방법. 이 파일을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내 컴퓨터에 존재한다면 내가 문서로 작성한 파일을 내가 아래 한글이나 특별한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먼 곳에 있는 멀리 떨어진 그 파일을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 접근 방법이 직접적이냐 아니면 뭐 간접적이냐 원격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파일을 작성을 해야 돼. 이런 구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처리 방법. 파일은 분명히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음악을 듣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문서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일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거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파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잘 모르지만 게임 속에서 게임 프로그램 파일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로딩을 하거든요. 메모리로. 그런 것도 다 파일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동적으로 그때그때 파일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에 합쳐서 시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다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갱신 주기. 자, 파일이 순차 파일이라고 하면 갱신 주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형태의 파일은 매일, 매 시간, 매번 기록을 해야 되죠. 우리 요즘에 영화 같은 데 보면 CCTV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범죄를 잡기 위해서 그것도 다 영상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거의 실시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뭐 월급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성적 계산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일정한 주기가 있는 거죠. 매달 아니면 뭐 세금 낼 때는 6개월마다 이렇게 갱신 주기를 다 고려해서 우리는 파일들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갱신 주기가 고려돼야 된다는 것은 얼만큼 많은 파일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파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업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순차 파일 같은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보관용은 좋아요. 그러니까 자주 갱신되고 계속 변화되는 것은 순차 파일 같은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서 수정하고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시간 같은 것도 다 고려해야 되죠. 응답 시간. 응답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사용자가 요구를 했을 때 빨리 응답할 수 있는 파일이어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일을 요청을 했어. 그러면 그 파일이 이틀, 3일 있다 와도 상관없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빠르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응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일을 어떻게 선택하라는 게 좋겠냐. 이것들이 다 필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률이죠. 그렇죠? 활동률. 활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 내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다. 7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하나, 둘, 세 개다. 이게 3이다. 그러면 7분의 3이 바로 활동률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레코드의 개수와 전체 사용률, 레코드의 개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활동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하나를 우리가 보통 레코드라고 하자. 레코드라고 하면 이게 전체가 7개인데 매 이거를 다 쓰게 된다면 100% 활동률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3개밖에 안 쓴다 그러면 7분의 3%에 해당되는 그런 용도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활동률도 우리가 뭐가 돼요? 파일을 구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레코드라는 건 뭘까요? 레코드. 그러니까 저장되는 한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되는 한 줄. 우리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걸 배우니까 결국 어떤 학생 관리 프로그램, 사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배워야 나겠죠? 그러면 학생들의 관리다. 그럼 이걸 학생들에 대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학번, 성명, 국어 이런 자료들이 막 존재하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레코드라고 하잖아.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라고 하는 거. 우리 학번이 존재하는데 그 학번의 성명과 그 학생의 국어 점수가 있겠죠? 쭉 존재할 거 아니야. 이게 전체가 만약에 1000개다. 그럼 이런 학업 성적 같은 경우는 1000명을 다 쓴다 그러면 1000분의 1000이니까 100%의 활동률을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레코드라고 해요. 레코드.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건 나중에 배울 얘기고 요 내용. 그러니까 파일 구조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 걸 찾을 수 있으면 되죠. 파일의 저장에 사용될 매체 특성을 고려한다. 접근 방법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처리와 갱신 주기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연산 유형이라는 것은 뭐 프로세스 처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있는 것을 집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거든요. 아까처럼 이런 순차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순차적으로 다음 거 가져오지만 이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차를 보고 요 내용이 36페이지 있구나. 36페이지를 찾아가야죠. 36페이지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듯이 그것도 하나의 연산이죠. 응답 시간을 고려해야죠. 사용자가 응답 시간을 빨리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때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그냥 틀어놓고 파일들이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요구할 때만 필요한 파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활동률은 현재 사용되는 레코드, 실제 사용되는 레코드를 뭘로? 전체 레코드 수를 고려한다. 이걸 계산하는 것이 활동률에 대한 계산입니다. 블록행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디스크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파일들이 존재하죠.
이 파일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라고 하자고요. 01번 이순신 30점, 02 강감찬 70점, 03 박문수 40점. 이런 자료들이 존재하죠. 이런 자료들이 쭉 존재하겠다. 그럼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했다가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이 자료를 가져오죠. 이건 메모리입니다. 주기억장치고 이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파일입니다. 그러면 얘를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야죠. 그죠? 이거를 로드라고 하죠. 로드.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했죠? 바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주기억장치 안에 바로 실행되어진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생님인데 학생에 대한 점수가 3건이 아니라 한 3,000건 정도를 등수를 매기거나 아니면 필요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불러와야죠. 불러옵니다. 이 파일명을 만약에 std.dat.라는 파일이라고 하죠. 이 파일명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을 불러오면 여러분이 아래 한글에서 어떤 문서 파일을 불러오면 가져오죠. 엑셀에서 작업했던 파일을 가져오죠. 여러분이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켜 놓고 내가 저번에 작업했던 프로그램이 뭐지? 그럼 가져오잖아. 보통 그렇게 안 가져오고 저번에 작업했던 거를 클릭하면 엑셀이 실행이 되고 여러분 클릭했던 파일을 불러오게 되죠. 원래는 정석은 어떻게 됩니까?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를 해서 가져오지만 그것도 불편하다 해서 그냥 그 해당되는 데이터 파일,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나 해당되는 파일명을 클릭하면 그거와 이미 링크되어 있는 이미 그 데이터 파일을 사용할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지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져오는데 이 가져오는 것이 실제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왜?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이 크기가 요만하다고 하면 이게 그래서 크기로 해서 전체가 3,000개 정도다. 3,000개. 그럼 3,000개를 한꺼번에 가져오지만 이게 만약에 3만 개라고 하면 3만 개도 한꺼번에 가져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떠올 수 있는 물리적인 크기가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크기. 우리가 과거에 운영체제를 배울 때 이런 설명도 해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모래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 모래를 여기다 실어 나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래가 보통 보통 차 크기 정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남산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한꺼번에 이쪽으로 옮길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퍼다 날라야 돼. 퍼다 날라야 되는데 삽 크기로 퍼다 날릴 수도 있지만 삽은 너무 작으니까 리아카도 있을 수 있고 1톤짜리, 2톤짜리 덤프 트럭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모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와야 돼. 이동해 올 때 이거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다. 왜? 모래 한 삽 양이 아니고 자동차 용량도 아니고 한 남산 많았다 치면 남산의 크기에 있는 모래를 한꺼번에 옮길 수 없잖아. 그래서 리아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크기만큼을 여기다가 실어서 옮겨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옮기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라고 보면 이 크기가 작든 크든 얘는
어느 일정한 크기로 분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아카 크기나 아니면 이 1톤짜리 덤프 트럭 크기만큼만 실어서 날라야지. 요 크기를 뭐라고 한다? 요 크기를 블록화. 그래서 블록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크기가 1톤짜리니까 1톤을 꽉 채워서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가져갈 수 없지. 2톤 이상을 실을 수는 없죠. 맞습니까? 그러나 1톤 미만은 실을 수 있어. 자, 이 리아카나 트럭에서 모래를 이쪽에다 실어 나르는데, 실어 나를 때 그 최대 용량큼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나 그보다 작은 용량만큼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크기는 안 돼. 기존적인 크기보다는 클 수는 없어. 작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크기가 예를 들어서 요 레코드로 기준으로 봤을 때 3개 정도다. 이 3개의 레코드 크기, 요 3개의 크기만큼이 용량이라고 하면 6개, 7개, 8개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 2개는 가져갈 수 있다. 작게는. 그러니까 이 3,000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 3개를 클 수 있는 이 블록 크기가 3개라면 3개씩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레코드란 말을 쓰고요. 레코드라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말을 써요. 왜? 이 레코드의 길이는 학번 성명 점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나 이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나 해서 이런 길이는 가변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변화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크기는 이건 뭐라 그래 이거는. 풀 수 있는 이 3개 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블록이라고 한다 그랬지. 블록. 이거는 물리적이란 말을 써. 왜? 이 물리적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3개의 크기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조절이 불가능해. 줄일 수는 있지만 확대할 수는 없어. 얘는 어때요? 레코드는. 개수를 늘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나는 학번,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뭐 여러 가지 과목에서 더 많은 자료를 하나의 길이로 설정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가변화시킬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지만 이 블록의 크기는 이미 고정된 거야.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안 돼. 그러니까 물리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블록에는 여러 개의 레코드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레코드가 너무 크면 블록으로 한 번에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레코드가 엄청나게 길어. 이게 레코드예요. 보통 요만큼이었다고 합시다. 요게 요 크기라고 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길어. 이게 레코드라고 하자. 그런데 블록의 크기는 어떻게 3가지가 수 있다며. 그러니까 하나의 레코드를 1번, 2번, 3번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문데 보통 블록이 더 커요. 레코드는 작고. 그런데 레코드는 어떤 거야? 논리적인 개념이 크니까 길이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클 경우에는 길이 제한이 있는 블록의 크기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아니라는 게. 항상 이게 큰 게 아니라 이게 클 수도 있다. 이쪽의 크기가. 자, 그래서 이 블로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4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블로킹을 보죠. 블로킹은 여러 개의 논리 레코드 이거죠. 기억 용량에 따른 관리의 편리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크기로 레코드를 몇 개 가져가서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블록이 3개니까 딱 맞아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 가져갈 수도 있고 2개 가져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좀 더 편리성.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면, 이 길이의 기준이 없다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입출력 속도의 차이에 의해 보조장치를 자주 어세스하는 것보다 한 번에 가져오는 게 더 낫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씩 가져간다고 쳐봐요. 이게 3,000개야, 3,000개. 그럼 이 블록의 길이를 한 개씩 처리해보자. 한 개씩 처리한다고 합시다. 그럼 3,000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데 이 블록의 크기를 좀 늘리면 최대 늘렸다 3개 다르면 3번씩 가져가니까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줄어들 수 있죠. 이거야 이거. 여기 있는 거는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는 있어. 이게 남산만한 모래가 쌓여있다. 이걸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어떤 큰 블록 덩어리,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몇십 년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그걸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자동차가 있고 이걸 딱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로킹을 하게 되면 IBG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레코드와 레코드를 구분하는 점을 우리는 IBG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 블록 갭이라고 하는데 혹은 레코드라는 말로 써요. 인터 레코드 갭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요 레코드와 레코드를 구분해야 되잖아. 얘와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음악을 들어. 그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음악 듣고 그 다음 음악 듣잖아요. 그 음악과 음악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죠. 음악이 하나 끝나면 바로 나오나? 약간은 틈을 둡니다. 그걸 우리가 IBG, IRG를 얘기하는 거야. IBG, IRG. 갭이죠, 갭. 그 공간이 우리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한꺼번에 퍼갈 수 있다면 이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런 형태의 특징. 그러니까 블로킹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을 때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류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블록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자, 고정 길이가 있고 가변 길이가 있고요. 블로킹을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경우에 따라 어떤 형태의 특성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요 블록을 요게 우리는 레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블록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냐면 자, 고정 길이 비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레코드가 있겠죠, 이게. 이게 레코드라고 하자고요. 이게 하나하나라고 하죠. 그럼 블록은 어떻게 해요? 이게 블록이야. 그러니까 레코드 하나당 한 블록을 설정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뭐야? 고정 길이 비블로킹 레코드입니다. 블로킹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묶어내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레코드를 우리는 3개를 가져갈 수 있는데 한 번에 3개를 가져갈 수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 가져가자.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레코드와 결국 뭐야? 이것이 같은 경우 레코드의 길이와 블록의 길이가 똑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고정 길이 비블로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요거야 요거. 요게 고정 길이 블로킹이에요. 한 거죠. 길이가 고정되어 있고 그거를 3개씩 묶어서 처리했다면 그것이 고정결이 블로킹이라고 한다. 세 번째, 가변 길이다 이런 얘기는
이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레코드의 길이가 달라요. 이렇게 달라. 이 다른 거를 블로킹한 거야. 이게 뭐예요? 세 번째 거를 말합니다. 이게 가변 길이 비블로킹이야. 그러면 가변 길이 블로킹은 이제 하나 남았죠? 뭡니까? 길이가 다른데 길이가 달라요. 이거를 블로킹한 거야. 세 개씩 이렇게. 있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이게 첫 번째 고정 길이 비블로킹.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블록화했다는 것은 한 블록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고정된다는 건 뭐야?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고, 가변 길이라는 건 길이가 가변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보죠. 하나의 논리 레코드로부터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는 경우로 구성이 매우 쉽겠죠. 간단하겠지만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3,000개가 있다면 레코드가 3,000번을 퍼다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효과적이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든다.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같은 여러 개의 레코드, 이게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길이가 동일한 레코드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구성이 쉬우며 블록 단위를 출력하게 됨으로써 경제성이 뛰어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고정 길이 블로킹 레코드가 되겠죠. 세 번째는 길이가 다른데 그때마다 블록을 하나씩 형성해. 길이가 다르니까 이 길이를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너무 복잡해. 그 시간을 체크하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해. 네 번째, 가변 블록. 이것도 마찬가지죠. 좋긴 한데 여러 개의 논리 레코드가 달라. 길이가 다른데 하나로 블록으로 구성시켜서 복잡하지만 블록 단위로 한다는 것은 좀 더 낫긴 하다. 근데 얘가 더 낫지. 길이도. 근데 이럴 경우에는 논리적인 레코드가 항상 똑같지 않을 때 이렇게 쓰겠죠. 여러분이 이 길이가 다른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학생들이 학번, 성명, 점수.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나 음악을 듣는다고 해봐요. 음악 한 곡이 하나의 레코드라고 하면 음악이 항상 3분, 4분 딱 정해져 있나? 어떤 건 3분 20초, 어떤 건 긴 건 4분 30초, 어떤 건 2분 50초 이렇게 돼 있잖아. 길이가 가변적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거고 각각의 특징이 존재하고 어떻게 그려진 건지 그 다음에 IRG 여기를 구분하는 거 여기를 구분하거나 블록을 구분하는 걸 다 뭐라 그런다? 레코드 블록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다면 IBG 레코드를 구분하는 거가 있다면 IRG 이거와 이거는 동일하겠죠? IRG나 IGB나 자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 형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섯 번째 데이터 파일의 종류를 보죠. 우리가 데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프로그램, 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겠죠? 또 회사에서 뭐 직원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원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직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직원들에 대한 뭐 입사, 퇴사, 뭐 여러 가지 출결 사항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디스크에는 그 파일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를 가져다 쓸 거 아닙니까? 학교면 학생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학생에 관련된 자료가 다 담겨져 있는 파일이 있겠죠. 물론 지금은 그걸 다 뭘로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쓰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서 살펴볼 때는 그런 파일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 파일이라더라도 그 직원이나 학생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이 있겠죠? 이 파일을 뭐라고 한다? 이 파일을? 요거를 보통 마스터 파일이라고 해요. 마스터 파일. 마스터 파일.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나 어디에서든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 마스터 파일이래요. 그러면 어떤 변동이 생겼어요, 변동. 수정이 생겼어요, 수정. 수정이 된다는 것은 삽입 삭제가 일어나거나 갱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직원이 입사를 했다면 그 내용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적용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인터벌을 두고 변화가, 우리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절대 입사 퇴사를 안 해. 그럼 모를까? 이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품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상품은 매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매번 적용을 한다? 불안해요. 동시에 접근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변동된 사항을 보관했다가 이거를 적용하죠. 변동된 사항을 적용을 해서 이 내용을 일괄적으로 바꾸지 한꺼번에 그때 바꾸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도 우리 회사에 대한 기본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정보를 매번 수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를 보관했다가 일괄적으로 수정해내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만이. 왜? 그런 기본 마스터 파일이, 기본 테이블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이 된다면 그건 날아가서 없어지고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요즘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그런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파일은 그냥 보관용으로 놓다가 일정한 시간, 그것이 뭐 한 달이 되든 아니면 한 시간이 되든 아니면 10분이 되든 그 변동된 사항을 수록해서 일괄적으로 바꿔내는데 이거를 우리는 트랜잭션 파일이래요. 트랜잭션 파일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트랜잭션 파일과 이것이 뭐 갱신 주기가 일주일이 되는 어떤 특이 사항들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관련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죠? 관련 정보. 그리고 요약 파일이라고 요약. summary. 요약 파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약 파일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데이터 파일,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파일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 컴퓨터 프로그램 안 했거나 뭐라도 안 했을 때, 관련된 종사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회사에 쓰는 파일이 하나라고 보잖아요. 그냥 보통 직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죠? 아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 뭐 대형 마트에서 그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대형 마켓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 수록한 파일이 있겠죠. 그죠? 그 하나만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 하나의 파일을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거고 그때 일정에 따라서 변동된 판매되고 새로 입고된 상품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있다가 뭐 업무가 종료되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파일을 트랜잭션 파일이다. 기본이 되는 파일을 마스터 파일이다. 이 두 개에 관련된 어떤 특이점이나 변동된 날짜나 이런 기타 속성들을 기록하는 것이 요약 파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죠. 그죠?
그건 히스토리 파일이라 그래. 히스토리 파일. 자, 하나씩 보죠. 마스터 파일은 뭐죠? 처음 만들어지고 원장이 되는 파일로서 트랜잭션 파일에 의해서 갱신 유지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설명했을 때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거래 파일, 변동 파일이라고 하면 어떤 거래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자료를 유지하는 파일로 마스터 파일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거다. 이걸 업데이트 시키는. 만약에 마스터 파일은 매번 변동이 될 때마다 수정을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거래가 있을 때마다 마스터 파일을 변동을 한다. 틀립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파일 구조여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약 파일, 직경으로 많이 사용된 파일로 내용을 한 개만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일일 판매 금액이 얼마였고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이 요번에 몇 명이 입사했고 학생이 지금 언제 시험을 받고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변동할 수 있고. 히스토 파일이라는 것은 월별로 집계 또는 결과 중요한 사항들을 수록해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말 그대로 역사 히스토리. 그 다음에 트레일러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 파일이라는 것은 중요 사항들을 모아뒀다가 우리가 파괴되었을 때 내용 일부를 복구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URL 쓸 때는 어때요? 내가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갔더니 너무 좋은 정보가 있어. 이 주소를 어디다 보관해 놨으면 좋겠어. 그죠? 또 북마크나 히스토 파일에 저장을 해도 되잖아. 나중에 잊어버렸다고 해도 그 웹브라우저에 가서 찾아서 다시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 트레일러 파일이라는 것은 이런 마스터 파일이나 어떤 중요한 파일들을 분리시키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관리할 때 우리는 뭐라는 트레일러 파일.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파일, 기본 파일을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서 관리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트레일러 파일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이다. 알겠죠? 거기서 마스터 파일이 뭐고 트랜잭션 파일 이 두 가지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히스토리 파일, 트레일러 파일, 요약 파일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일 편성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 형태의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워드, 문서, 텍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파일로 구성이 되어서 실제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일 편성에 따른 분류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차 파일, 인덱스, 순차, 다중키 인덱스, 그 다음에 직접 파일.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SAM이라고도 하고 ISAM, I3 요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차 파일도 알아야 되고 SAM이 뭐냐? 그러면 시퀀설,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진 파일이다. 요건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순차 파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순차 파일은 뭐냐면 자, 파일을 봤더니 파일 안에 자료들이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레코드라고 가정을 해봐요. 레코드. 학번, 성명, 점수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레코드. 이 레코드가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료를 내가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아무런 어떤 조건이나 제약을 두지 않고 그냥 입력되는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드 작성할 때 한 줄을 레코드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이 워드 작성할 때 한 줄씩 쓰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레코드라고 한다면 그냥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학번이 있다면 1번 이순신 70점, 2번 강감찬
뭐 80점, 3번, 이율곡, 50점, 4번, 왕건, 70점. 이렇게 자료들이 쭉 저장되는 걸 숫자 파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파일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고 나서 그냥 초기 모델이죠. 그냥 문서가 작성대로. 그러니까 파일로 만들었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그냥 열어보는 형태의 아주 단순 작업만 수행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순자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자 파일은 저장되어지는 거니까 아무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료가 만약에 4개 정도가 되면 뭐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고 고민 안 할 텐데 이게 만약에 3,0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료가. 그러니까 3,000개 정도라고 하면 내가 자료를 찾고 싶어. 여기에 만약에 쭉 가다가 뭐 547번 중에 뭐 임꺽정이 있다. 얘 정의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쭉 처음부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료가 많을 때는 검색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문서 작성을 쫙 해요. 문서 작성을 쭉 했는데 그 문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 많죠. 파일이 많거나 그러면. 자료들이 많거나 그러면 그 학생을 쭉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안 쓰죠. 지금 이제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런 경우를 다 극복을 했지만 과거에는 그냥 쭉 저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속도가 어떤 특정한 레코드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접근 속도는 좋다. 접근은 좋다. 이거 접근은. 어세스라고 하죠. 접근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이 정도의 데이터를 전체를 가져다 쓰려면 그건 좋다는 얘기죠. 어떤 자료를 찾는 건 어렵지만 어떤 자료를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일괄 처리 같은 건 좋다는 얘기예요. 일괄 처리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급여 계산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데이터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보관을 해두죠. 보관해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변동이 있는 파일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보관용으로 뒀다가 한꺼번에 일괄 처리. 그러니까 급여 같은 거는 월마다 계산하잖아. 세금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1년마다 계산하잖아요. 성적도 한 학기마다 계산하는 거니까 일정한 그냥 기간 동안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용도로는 좋다. 그런 어떤 자료를 검색하거나 자주 일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 요 단독으로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요 인덱스라고 하는 나중에 배울 그 내용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순차 파일을 보죠. 자,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학번이 5번 홍길동 70점, 11번 이순신, 13번 김유신 쭉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 써야 되는데 지면상 할애가 안 되니까 옆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려 썼다고 생각을 되는데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논리적으로 해도 결국 어떻게 된다? 컴퓨터 메모리에는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컴퓨터 주기억 장치,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데이터 파일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보관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5번, 11번 이순신, 13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선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거 어떻게 들어간다? 요렇게 인순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만약에 요게 요게 한 뭐 4바이트고 이게 10바이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10글자라고 하면 여기 10글자, 여기 10글자, 여기 10글자, 10글자. 여기가 1번이면 여기 10번, 11번에서 20번, 21번에서 30번 이런 형태로 선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린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세상에. 디스크 측면에서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디스크 측면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디스크 보면 이게 뭐예요? 트랙이잖아, 트랙. 이게 섹터죠? 그럼 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한 섹터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16개죠. 레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순차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런 정보나 제어 영역 없이 그냥 입력된 순서로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차 파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썼던 거고 과거에 썼을 때 뭐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죠. 입력 데이터는 순서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번호가 이게 1, 2, 3, 4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그러죠. 이거 극히 소프트웨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리적이라는 건 하드웨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논리적인 순서라 그래. 논리적인 순서. 그럼 이 저장되는 것은 실제로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디스크에. 그럼 이 저장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장되는 위치가 우리가 트랙 번호 0번, 1번, 2번, 3번. 트랙 번호가 0번, 1번, 2번, 3번. 섹터 번호죠, 이거는. 그래서 고의 위치 값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115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116, 그 다음 117, 118. 그 해당되는 위치가 있겠죠? 요걸 위치를 뭐라 그래? 주소. 혹은 포인터. 이거를 뭐라 그런다? 바로 물리적인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차 파일은 논리적으로 저장되는 순서나 또 물리적인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고 1이 되는 게 아니고 저장된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 물론 번호가 저장되는 내용 순서대로 그냥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저장되는 위치도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순차 파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순차 파일과 인덱스 순차 파일을 비교해봐라. 틀린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논리적 순서와 물리적 순서가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게. 순차 파일에서 데이터 레코드 증가는 새롭게 추가되는 거죠. 그죠? 추가되는 것은 이 자료가 3,000개라고 하면 3,000개 맨 끝에 추가되는 거죠. 레코드 증가는 전에 순차 기준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지금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맨 마지막. 어디 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은 삽입과 삭제가 매우 어렵죠. 삽입 삭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썼던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과거에 이제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럼 테이프에다가 노래를 저장하잖아요. 그럼 노래가 뭐 1988 같은 데서 봤죠.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서 오디오 테이프. 뭐 이렇게 생겨서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틀면서 쭉 간단 말이에요. 이게 순차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죠. 그럼 노래를 저장하면 노래 5분, 3분, 2분, 1분에서 1번, 2번 쭉 이렇게 저장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2번의 내용에다가 1번과 2번 사이에다 어떤 음악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불가능합니다. 갈 수 있어. 그러면 2번부터 다른 데 옮겨놨다가 1번 다음에 2번 녹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3번, 2번부터 다시 추가시키면 돼.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복잡한 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 학교에 자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쭉 여기 자료가 의자가 여기 정면이야. 무대야. 여기 입구야. 3,000명 학생이 들어와. 번호가 있어. 그래서 열번부터 1번, 2번, 3번 쭉 앉게 돼 있다고. 들어온 순서로. 쭉 앉았어. 그런데 맨 어떤 놈이 와서 나는 중간에 껴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1번 다음에 껴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2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번은 3번 자리에, 3번은 4번 자리에, 4번 5번 자리에 이렇게 쭉 한 칸씩 밀려나가야 돼. 또 삭제돼도 마찬가지야. 3번을 삭제하면 자리가 비니까 또 앞으로 쭉 당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드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뭐 한 사람을 여기다 끼워놓고 싶다. 한 학생을. 그럼 뭐 어렵지 않죠. 엔터 치고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다.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자, 요런 형태가 바로 문제가 된다. 어쨌든 새로운 내용을 추가되면 그 끝에 추가된다. 중간에 삽입되지 않는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순차발의 순차 대상 필드 값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돼? 접근할 때. 그렇죠? 어떤 필드 값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하나 필드 값에 해당되는 만약 2번부터 뭐 547번까지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어떤 걸 찾는 게 아니고 인접한 데 접근하는 요 형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차 필드 값, 요 순차 파일은 어떤 특정 자료, 여기서부터까지 여기까지를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접근할 때 효과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데이터, 급여나 세금이나 성적 처리 같은 이러한 일괄 처리에 적합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급여 관리나 세금 관리처럼 변동사항이 크지 않은 일괄 처리에 주로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방식이고 입력 순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가 저장되었을 때 특별한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 처리할 때는 좋다. 접근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삽입하고 삭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편하다. 요거와 하고 그 다음에 순차 파일의 데이터 레코드 증가는 오버플로우 블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정해진 자료가 만약에 여기 3,000명이 들어간다. 3,001명이 들어갈 수 없죠. 이럴 때 뭐라 그래? 오버플로우라 그러죠. 자료가 정해놓고 그 자료에다 다 채워놓으면 딱 맞는 크기가 있는데 그 자료의 크기가 넘었을 때 우리는 오버플로우라 그래. CD가 만약에 1기가 정도의 용량인데 거기다 영화 1.2기가를 집어넣으려면 오버플로우라는 거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진 형태가 크기가 있다고 하면 저장이 아예 안 돼. 오버플로우가 되면. 그러나 다른 형태의 인덱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오버플로우 영역을 둬서 오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할당하지만 순차 파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용됐던 거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됐던 것 그런 오버플로우 영역도 거의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자료를 더 투입하고 싶어요. 근데 용량이 다 됐어.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저장이 안 되는 거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버플로우가 생성이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장점과 단점을 보죠. 기록 밀도가 좋죠. 왜 기록 몰두가 좋냐면 나중에 보면 인덱스 i3 파일, i3 순차 파일, 인덱스라는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검색을 제대로 하고 싶거나 삽입과 삭제를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포인트를 기억하는 부분을 두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아닌 다른 영역이 추가돼요. 다른 영역이. 그래서 이거는 최적의 용량. 기술이 없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 거니까 어떤 포인트를 가리키거나 이러한 부가적인 영역 낭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매치도 다 테이프도 가능하고 지금 쓰고 우리가 있는 USB나 CD도 다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회사 자료나 이런 것들은 뭐 몇 년 동안 보관용이다 그러면 다 숫자 파일로 저장하면 되잖아. 액세스 속도가 빠르며 비용이 저렴하다. 액세스라는 건 이 접근 형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예요. 접근 형태가 좋다. 그러나 검색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일괄 처리에 적합하다. 이거 대량 처리. 단점이 뭐냐? 파일 내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뭐예요? 아까 껴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 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3,000명이 그 다음 다 밀려나가야 된단 말이야. 자료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검색할 때 순차 검색을 해야 돼. 처음부터 쭉 검색을 해야 돼. 내가 인걱정을 찾고 싶어. 뭐 첫 번째 인걱정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쭉 찾다 보면 최악의 경우는 뭐야? 3,000명 있다면 3,000번을 검색을 해야 되니까 바로 순차 검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료 구조 때 배웠던 순차나 이진 검색이나 뭐 피보나치 검색 같은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 효율이 떨어진다. 검색이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순차 파일만 알지 마시고 이거를 하면서 바로 인덱스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덱스 순차 파일은 뭐냐? 인덱스 순차. 자, 그러면 이거는 저장하는 형태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파일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덱스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순차 파일에서 큰 단점이 뭐였어요?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찾아내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집어넣고 삭제, 삽입이 어렵죠.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인덱스 순차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화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는 뭐예요? 여러분, 인덱스. 차례 목록이잖아. 차례 목록. 여러분, 책 표면은 첫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몇 페이지에. 두 번째는 몇 페이지에? 4페이지. 3번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4는 뭐 15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요 내용을 궁금해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해서 15번째 해당되는 페이지를 찾아가서 15번째라면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찾아가서 그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인덱스란 말이에요. 어차피 컴퓨터는 사람이 쓰는 형태를 많이 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바로 이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부분, 이게 뭐예요? 실제로 이게 데이터 부분이라고. 데이터. 보통 플라임 영역이라고 그러죠. 일단 플라임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이거는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린 책이라는 건 딱 고정이 되잖아요. 만들어지면 끝이지. 그런데 이 컴퓨터의 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가되고 삭제되고 할 때 지정된 영역에서 더 이상 자료를 집어넣고 싶은데 집어넣을 수가 없어. 집어넣을 수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게. 순차 파일은, 그냥 순차 파일은 잃어버린다 그랬죠? 내가 메모리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파일에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 용량이 없어. 디스크 용량. 그러면 그 파일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인덱스 순차 파일이라는 것은 오버플로우라는 영역을 둬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그 영역을 보관하는 형태가 바로 오버플로우 영역이다.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서 그려보죠.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그려보죠.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4개 들어간다고, 4개. 여기 3번, 7번, 15번, 16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물론 여기에는 뭐 홍길동 점수, 누구 점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레코드니까
3번 홍길동 뭐 70점, 40점, 90점 뭐 주소 쭉 해서 여러 개 필드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편의상 요것만 이제 쓰는 거지. 설명하기 편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도 있다고 하자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차적으로. 여기는 뭐 30번, 35번, 77번, 80번. 여기가 81번, 91번, 92번, 93번. 이런 레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6번, 뭐 97번, 98번, 뭐 99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저장이 되겠죠. 자, 요거를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자.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자. 요게 요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는 곳에 실제 위치값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주소라고 합니다. 여기를 일러서 여기를 23번, 24번, 25번, 26번, 여기는 42번, 43번, 54번, 77번 이렇게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데이터고 이 3이라는 건 뭐예요? 학번이야, 3번. 그런데 그 저장된 위치가 실제로 컴퓨터나 디스크 안에 컴퓨터 디스크 안에 실제 위치값이 있죠. 우리가 이거는 운영체 때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학생들이 우리가 보통 컴퓨터 안의 메모리는 만약 변수명 A다 그러면 A를 집어넣어서 합을 이렇게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항상 뭐가 존재한다? 이런 23번과 같은 숫자, 위치 주소가 있다는 거죠. 컴퓨터 메모리는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사물함을 주잖아. 그죠? 자기 옷을 집어넣는 곳을 주잖아요. 거기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는 거.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번호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 번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위치값, 주소,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위치값.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곳이 존재해요. 3번은 23번. 자, 여기를 써보죠. 요거 3번은 23번에, 7번은 24번에, 그러니까 15번은 25번에, 그 다음에 26번은 16번에. 16번이죠. 16번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이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2번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레코드만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우리가 디스크가 있잖아요. 디스크. 이게 뭐죠? 지금 그려내는 게? 트랙입니다. 트랙. 그죠? 요 트랙에, 요 하나의 트랙.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트랙에 들어갈 수 있는 레코드가 몇 개나 될까요? 그렇죠? 트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레코드가 400개 들어갈 수 있다. 응? 그러니까 400개 쭉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400개로 하지 말고 400개 그릴 수 없으니까 4개라고 하자, 4개. 응? 편의상. 4개. 그죠? 그러면 요 4개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자, 요거를 갖는 트랙이 존재해요. 여기를 우리는 인덱스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3번, 7번, 15번, 16번 있잖아요. 그럼 이게 0번이라고 하자. 이게 0번,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두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게 2번이야, 2번. 하나 더 그리죠.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0번, 1번, 2번, 3번, 4번 쭉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자, 1번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 거냐면 자, 2번 여기 뭐죠?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랙이죠. 2번 트랙에 어떤 자료가 있느냐? 더 정확히 쓰면 어떻게 돼요? 2번 자료에 3번 레코드가 2번 자료에 16번 자료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요 레코드에 대한 정보예요. 레코드에 대한 정보. 4개가 다 차일 수도 있지만 3개밖에 없을 수 있잖아. 만약 3개밖에 없다. 얘가 없다 그러면 2의 3번부터 이 트랙에 16번이 아니라 15번을 써야 되지. 그런데 시작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걸 쓰든지 이걸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어떤 걸 많이 쓴다? 끝부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여기다 어떤 걸 써요? 2번 트랙에는 16번 레코드가 가장 크다. 그렇죠? 요걸 보고 찾는 거야.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3번 트랙에는 80번 레코드가 가장 큰 것이다. 4번은 어떻게 될까? 4번. 4번 트랙에는 93번이었죠? 93번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5번 트랙에는 뭐가 있다? 99가 가장 크다.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랙이 4개가 있다면 물론 우리는 트랙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200개 정도가 돼. 근데 우리는 편의상 4개가 있다면 요렇게 4개만 딱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찾고 싶어? 97번을 찾고 싶다고. 그럼 딱 가봤더니 97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그치? 97번 이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를 찾아서 검색을 하는 거야. 내가 15번을 찾고 싶어. 15번 자료를. 15번 어디 있어? 16번이 가장 큰 이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트랙 찾아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35번을 찾고 싶어. 그러면 35번? 여기네. 그치? 16번 80이니까 80 안쪽에 있는 거니까 3번 트랙에 가서 여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찾기가 더 편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트랙 인덱스라 그래. 트랙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는 이건 지금 무슨 파일이에요? i3 파일입니다. i3 파일은 여기가 4개면 이게 딱 4개로 고정되겠죠. 확장될 수 없죠. 이게 만약에 200개다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돼? 200개가 돼야 되잖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1번 트랙 정보에는 어디까지가 가장 큰 거다? 99번이다. 이렇게. 요 정보를 확인하면, 이 섹타에는, 이 트랙에는 99번이 가장 큰 자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여기에, 2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번 주고 그 다음에 뭐 300이다 그러면 야, 요거 2번 트레이는 300 해당되는 거구나. 300. 300번호 여기는 어디서부터 99보다 크고 300보다 작은 자루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우리는 실린더 인덱스라고 해요. 우리가 실린더란 말 배웠죠. 잘 보세요. 자, 요게 트랙이죠. 맞습니까? 디스크가 딱 한 장이면 실린더와 트랙은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옆에서 보자고. 요게 요거라고 하죠. 판이. 그럼 판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다고 하자고. 중간에 회전축이 있겠죠? 그럼 요게 세 번째라면 여기라고 하자고. 여기. 왜 이렇게 두 개 그립니까? 회전이 되는 거니까. 그지? 요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래? 이걸 우리는 실린더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보면 원통형이 나와, 원통형이. 그러니까 여기 동시에 만나는, 얘 트랙을 만날 때 다 같이 만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가, 이게 나, 다, 라. 이거 없다고 합시다. 이게 가 거, 나, 다, 라. 이렇게 되는. 5개인가요? 5개. 가나, 다라, 마. 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요 5장, 하나, 둘, 셋, 넷, 5개 되니까 이거를 몽땅 모아서 하나의 인덱스를 구축한 거야. 그래서 실린더 인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디스크가 하나가 있어, 여기. 디스크가 하나 있어. 이게 지금 디스크 하나에는 뭐가 있는 거야? 트랙 인덱스와 실린더 인덱스가 있다면 디스크가 또 하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다? 이거는 마스터 인덱스다. 이렇게.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면 마스터 인덱스다. 이게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다음 중간이고 가장 작은 개념이죠. 목차로 얘기하면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처럼 그러니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걸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죠? 얘네들 갖고 찾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냐, 이쪽에 있는 거냐, 디스크가. 이쪽에 있는 거냐. 이걸 마스터 인덱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디스크가 하나 있으면 그런 의미가 없죠. 디스크 안에 오면 또 실린더 인덱스냐, 트랙 인덱스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레코드를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요게 인덱스 영역이고, 요게 실제 데이터 영역이죠. 요런 내용들은 실제 이 내부에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여기 하나가 삭제가 됐어. 여기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가정합니다. 80. 그럼 여기 뭘로 바꿔야 돼? 여기를 77로 바꾸면 되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93이 삭제됐어. 92야. 그러면 여기다 91을 바꾸면 되지. 여기가 100번이 아니라 여기는 삭제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98번만 쓰면 되지.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삭제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장을 해야 돼. 자, 여기 저장해야 되는데 6번을 집어넣어야 돼. 6번. 6번 자료를 집어넣어야 돼. 자, 우리가 앞에 그림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다시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 I3 파일이죠. 인덱스 영역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면, 자, 요거는 뭐예요? 2번 트랙이 16번 자료가 가장 크다. 3번 트랙에 가면
80번 자료가 가장 크다. 4번 틀에 가면 93번이 가장 크다. 5번 틀에 가면 그 다음에 99가 가장 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1번 트랙에 가면 전체 맨 마지막 값이 99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얘를 실린더 인덱스. 요건 뭐라고? 그렇습니다. 트랙 인덱스. 그 다음에 이런 덩어리가 하나 더 있다면 그거를 또 선택해야 되니까 마스 인덱스가 존재하는 거고, 이게 중제과목, 소제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가 만약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없어졌어. 그럼 뭘로 바꾸면 돼? 여기 93, 4번에서 이걸 92로 딱 바꾸면 되지. 자료를 만약에 91번을 찾고 싶어. 그러면 91번, 91번, 여기 있네? 91번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4번 트랙에 가서 찾아보니까 91번이 여기 있네. 그죠? 이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트랙이 4개로 고정이 되면 얘네들은 계속 변동이 일어나죠. 인덱스는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변경이 된다. 하지만 4개가 우리가 이 4개라고 하는 인덱스라고 하는 자체는 늘어나지 못해요. 고정되죠. 그래서 얘를 고정이라고 해요. 고정. 인덱스가 고정 방식이다. 정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내용은 바뀔 수 있어도 이 구조 틀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가 만약에 내용이 삭제됐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바뀌어. 하지만 이게 없어지거나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없다. 왜?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추가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자료를 18을 집어넣고 18이라는 자료를 집어넣고 싶어. 18에 뭐 22라고 하는 99점의 이 자료를 집어넣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냐, 여기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 지금 30번인데 여기가 순서가 동일한데. 그죠? 여기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때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가 4개밖에 없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렸던 이런 부분에서 자, 이 3번의 자료는 뭐 이렇게 23번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7번의 자료는 51번에 있다. 그 다음에 15번의 자료는 뭐 60번에 있다. 16번의 자료는 70번에 있다. 70번 위치죠. 이건 포인터예요. 포인트. 값이 아니라 해당되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원래 가장 기반적인 인덱스의 기초 지식이죠. 이게 인덱스입니다. 원래 기계.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너무 단순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이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로 오버플로우 영역에다가 얘를 갖다 놓습니다. 18번을 갖다 놓고 얘가 만약에 7777번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8번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777이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디를 이쪽을 가리키고 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요 트랙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가리켜 주는 거죠. 실제 데이터는 4개가 들어가 있지만 5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걸 어디 영역에? 바로 오버플로우 영역에다가 설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덱스예요. 아시겠죠? 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잖아요. 5번, 11번, 13번, 16번인데 자, 2번 트랙에 16번이 해당되는 자료가 16번 학번이 16번이 가장 크다. 3번 트랙에 21번이 가장 크다. 그죠? 4번 트랙에 31번이 가장 크다. 5번에 44번이 가장 크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트랙 인덱스라고 하고. 자, 이 트랙 인덱스에 해당되는 1번 트랙의 자료는 44번이 가장 크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진 거고. 이거는 풀로 다 찼어요. 그죠? 근데 새로운 자료가 하나가 들어온다. 새로운 자료가 요걸로 해볼까요? 22, 23, 25, 31에서 요 위치값이 100번, 101번, 102번, 103번이라고 합시다. 101번, 102번, 103번, 104번. 3번까지 있나? 100번이니까. 이거 100번. 자, 이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때그때 갱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만약에 24번이 들어가야 돼. 24번. 24번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24번이라는 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여기다 24번을 집어넣어.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요 인덱스는 상당히 가벼운 자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밀어놓고 여기다가 번지가 만약에 여기가 들어간 번지가 이게 24번이다. 24번인데 이게 777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77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를 가르쳐주고 처리해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 영역, 오버플로 영역, 인덱스 영역이 어떤 형태인지를 봤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인덱스 영역, 데이터형을 플라임, 데이터형은 플라임,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트랙 인덱스. 여기는 인덱스는 어떻게 다? 실린더 인덱스, 트랙 인덱스. 그 다음에 마스 인덱스. 이게 가장 작은 거, 중간 거, 대. 실린더, 그 다음 트랙 인덱스. 마스 인덱스는 이런 덩어리가 하나 더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자,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부분으로, 여기죠.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부분으로 인덱스 값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기록된다. 맞습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역은 지금처럼 실린더 오버플로우가 있고 독립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오버플로우가 있으면 실린더 같은 영역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자, 오버플로우가 있다면 여기 한 끝에다가 너는 오버플로우 영역이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완전히 따로 독립시키고 여기는 실제 데이터 영역이고 여기 오버플로우 영역이라고 따로 지정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있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실린더는 그 자체 내부적으로 그냥 갖고서 쓰자. 독립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죠. 데이터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물리적 연수적으로 구성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를 구성하여 인덱스를 통한 랜덤 처리와 그다음에 대한 순차 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이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가 얘를 91번을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일로 와서 찾아갈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순차 처리가 아니라 바로 이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차 처리도 되고 내가 만약에 15번을 찾겠다면 얘 찾고 얘 찾아봐야죠. 여기서 순차. 데이터와 랜덤과 순차 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다. 인덱스 순차 파일, 인덱스에는 인덱스 대상 필드 값과 그 값의 데이터를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위치값이 기록된다. 위치값 기억이 되죠? 요. 이런 값들이 다 기억된다. 이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치 값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대상 필드 값. 이게 필드 값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는 파일의 삽입 또는 삭제 시 갱신되어야 된다. 아까 여기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바뀌잖아. 92로 바뀌었죠.
그럼 안에 또 새로운 자료가 여기다가 95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 여기가 95로 바뀌니까 변경이 되는 거다. 구조는 안 바뀌어. 변경만 돼. 값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덱스 파일의 삽입 또는 삭제 시 갱신되어야 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갱신되어야 된다. 인덱스 순차 파일은 대량의 데이터 레코드를 순차 파일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접근한다. 순차 파일보다 쉽게 특정 레코드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를. 그죠? 인덱스 다중 레벨로 구성할 경우에 최상위 레벨은 이게 만약에 최상의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맨 마지막 인덱스를 다중 레벨을 구축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다중 레벨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거죠. 인덱스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여러 개 존재한다면 마스터 인덱스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스터 인덱스, 그 다음에 실린더 인덱스, 그 다음에 트랙 인덱스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여러 개 인덱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바로 뭐다? 다중 레벨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중 레벨을 구성할 경우 최상의 레벨을 루트 인덱스라래. 얘를 뭐라래? 요거가 아닌 우리가 마스터 인덱스가 있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상위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루트 레벨이다. 이거.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려보면 인덱스는 이런 개념이죠. 트리 구조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요게 그 다음에 얘를 가리키고 있잖아. 그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이렇게 가리켜 있으니까 그림을 잘 조합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트랙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루트 레벨 최상의 레벨, 마스터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 요걸 최상의 레벨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이 트랙 인덱스를 뭐라고 그런다? 최하위 레벨이다. 맨 마지막, 실제 얘네들이죠.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모드라 그래? 이걸 단노드라고 하죠, 단노드. 리프 노드라 그래, 리프 노드. 잎사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트리 구조를 보면 이게 뿌리잖아, 뿌리.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트리 구조와 똑같이 나가지. 잎사귀, 잎사귀. 이걸 단노드라고 하잖아. 다른 리프 노드라 그래. 얘네들은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죠? 최하위 레벨은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다중으로 우리가 구성했을 경우에 최상위 랩은 루트라고 하는 거고 최하위 랩은 인덱스의 마지막 노드로 인덱스가 여러 개 구축되어 있다면 마지막 노드고 리프 노드다. 그래서 최하위 레벨에서는 실제 데이터 혹은 데이터 레코드 혹은 데이터 블럭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무슨 순차란 말로 해서 언급이 돼서 틀리게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인덱스 순차 파일의 특징을 살펴보죠. 장단점. 순차 처리와 이미 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인덱스, 이미 처리. 내가 만약에 최천을 찾고 싶다 그러면 23번은 요거 되니까 4번 트랙을 찾아가서 얘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미 랜덤 처리고 내가 이렇게 키필드 갖고 찾지 않고 만약에 사람 이름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럼 이거 키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 그죠? 이런 이름으로 검색할 때는 뭐가 된다? 순차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파일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파일 전체의 내용을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순차 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료들이 쭉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끼어들어야 돼, 이렇게. 자료 하나가. 그럼 얘네들이 이동해야 돼, 이렇게. 다. 옆으로 이동하니까 많은 양이 복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인덱스는 그렇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인덱스 키를 주어서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장점입니다. 인덱스 키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키가 아닌 것을 가지고 검색할 때 순차 검색을 해야 한다. 그죠? 아까 이름을 갖고 검색하는 건 순차 검색을 해야 된다.
삽입 삭제가 많아지면 파일에 대한 재편성이 이루어진다. 재편성이라는 것은 컴팩션 혹은 가베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조각 모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덱스가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자료가 복잡해지고 쓸데없는 가베지 값이 많아지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오버플로 영역을 다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을 다 찼다면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오버플로도 언젠가는 넘쳐서 더 이상 쓸 수 없겠죠. 그럼 얘네들을 다시 집어넣고 재편성을 해야지. 다 바꾸고. 맞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인덱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걸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순차 파일의 데이터 레코드 증가는 적용된 순차 기준으로 맨 마지막 위치에 저장이 된다. 순차 파일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레코드가 생성이 되면 당연히 밑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10개면 11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이 워드 문서에다 쭉 쓰듯이 쓰다가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거예요. 쭉 써져 있잖아.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게 끼어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끝에 붙는 거예요. 끝에 붙는 거. 이게 순차 파일. 그래서 순차 파일 레코드 증가는 하나에 추가한다는 이 얘기는 순서대로 맨 101번째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상 없죠? 첫 번째 거 맞고. 순차 파일에서 접근 조건으로 제시된 순차 대상 필드 값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량의 데이터 레코드에 접근할 때의 조건.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 보관용입니다. 실제로 순차 파일은 보관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보관을 했다가 이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일괄 처리할 때, 뭐 학업 성적이라든지, 뭐 세금 계산이라든지, 급여 계산 일정한 기간, 한 달이든 한 달, 1년 동안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자료가 좋다예요, 순차는. 자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떤 주식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용으로 일괄 처리할 때 보관을 해야지. 왜? 뺐다 꼈다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좋다. 대량으로 보관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내용들. 순차 파일의 순차 대상 필드 값에 범위에 해당되는 대량의 데이터 레코드를 접근할 때 효과적이고, 급여 관리, 세금 관리처럼 일정 기간 모아둬서 처리하는 일괄 처리형에 좋다. 답은 맞는 거야, 이것도. 세 번째, 순차 파일의 레코드 증가는 오버플로우 블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의 크기가 있어요. 순차 파일은 정해놓지 않습니다. 파일의 크기가 용량이 되는 한 다 저장해. 더 이상 용량이 제한할 수 없다면 저장이 안 돼. 그냥 쭉 지정이 돼요. 오버플로우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정해놓은 영역에 집어넣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밖으로 빼서 딴 데다 보관했다가 써먹는 거 아니야. 그게 오버플로우 블록이란 말이야. 정해진 크기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으면 정해진 크기가 이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요 부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잠시 오버플로우 블록에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어떤 조치가 되어지면 집어넣거나 아니면 링크 리스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써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버플록이 존재해. 아이상 같은 경우는. 근데 순차는 그런 영역이 없어요. 그냥 다 저장이 돼. 길이에 제한했기엔 다 저장이 돼.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돼? 메모리가 이제 더 이상 없어. 파일의 크기가 더 이상 저장할 용량이 안 돼. 그러면 잃어버려. 없어져. 인덱스 파일은 그 정해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블록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순차 파일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면 그만큼 용량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더 이상 지역할 수 없어. 잃어버려. 더. 정해진 용량이 1기가다 하는데 1기가를 다 썼어. 없어. 못 들어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돼도 못 들어가. 블록이라는 게 아예 형성되지 않습니다. 순차 파일은 파일의 크기를 제한 두지 않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아. 아예 자체. 혹시 용량을 제한한다면 잊어버려. 블록을 무슨 생성을 해. 안 해.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네 번째.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는 인덱스 대상 필드 값과 그 값을 가지는 데이터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값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에서 보면 자, 내가 홍남파를 사고 싶어. 어디 있어? 찾아보겠죠, 여기서. 44번 안에 있네?
44번 안에 있네? 그러면 여기로 가겠죠. 다섯 번째 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거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인덱스는 이거예요. 자료들이 있어. 3번 학생, 7번 학생, 9번 학생이 있다면 요게 인덱스죠. 3번 학생, 7번 학생, 9번 학생. 여기가 실제 위치값이 레코드가 114, 773, 542. 그러면 요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야. 요게 바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114, 여기에 73, 요게 542. 요것이 인덱스야, 인덱스. 요걸 뭐라 그래? 위치값. 혹은 주소, 혹은 번지, 혹은 포인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원시적인 작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형태로 추구하는 게 보통 인덱스 파일 형태고. 자, 그러면 인덱스는 인덱스 파일 되는 그 값을 가지는 데이터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값을 기록한다. 당연히 인덱스 순차 파일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번, 여기 학번, 성명, 뭐 점수라고 하면 이런 필드의 위치 값을 얘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인덱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는 갱신 없이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지. 갱신이 없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16번이 아니라 15번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자료는 뭐 2번 스택부터 15번까지 있어야 되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16번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는 바꿔야지. 이런 기초적인 인덱스에서 내가 얘가 없어지고 새로운 오커드가 추가됐어. 8번으로. 그럼 얘가 이쪽을 가리키게 해줘야 되니까 얘는 8번으로 바꿔야지. 예? 이거 목차 아니야, 목차. 여러분이 책을 보면 목차 아닙니까? 목차 갔더니 그 페이지가 아니야? 바꿔줘야지. 변경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인덱스 순차 파일, 인덱스 파일 삭제들은 반드시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인덱스 순차 파일에서는 접근 조건에 해당되는 인덱스 대상 필드 값을 가지는 소량의 데이터를 순차 파일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소량의 데이터는 굳이 안 하죠. 이렇게 4개의 자료면 그냥 4개만 딱 하고 순차로 써버리지. 대량의 데이터를 찾고 검색하고 삽입하고 삭제할 때 쓰는 게 삽입, I3 파일이거든요. 소량의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순차 파일은 대량의 데이터 접근할 수 없으니까 접근하더라도 너무 느리지. 그죠? 그러니까 접근 조건에 인덱스에 해당 필드 값을 가지는 소량의 데이터가 아니라 대량으로 바꿔야 맞는 말이야.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죠? 대량의 데이터를 몇 개 안 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4개밖에 없으면 굳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할 필요가 없잖아.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접근하고 빨리 찾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인덱스 파일이란 말이죠. 인덱스 순차 파일은 대량의 데이터를 순차 파일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죠. 소량이 대량으로 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거 하나. 맥락은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소량이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입니다. 인덱스 다중 레벨을 구성할 거예요. 최하위 레벨은 순차 파일 형식으로 구성된다. 자, 우리가 인덱스는 이렇게 갖고만 있는 것이 기초고 자료가 더 많아지면 계속 증가되면 요걸 다시 또 인덱스를 갖게 돼요. 얘를 또 인덱스로 갖게 돼. 이렇게. 또 얘도 인덱스를 갖게 된다고. 또 이렇게 인덱스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 이게 맨 위라고 하면 더 이상 없으면 이걸 루트라고 하고 이걸 리프라고 하죠. 마지막 단노드야, 단노드. 우리가 트리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루트고 이게 단노드 아닙니까? 단노드, 리프 노드.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 이게 뿌리지. 잎사가 열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여기는 줄기가 안 생긴다는 거니까 단노드야.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비트리가 바로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건데 맨 위가 뭐야? 최상위.
최하위는 얘야. 최하위의 순차 파일 형식으로 구성된다가 아니라 최하위 노드는 바로 데이터 노드를 레코드를 가리키고 있지. 순차 파일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인덱스 라는 구성 최상위 랩은 루트고 최하위는 바로 마지막이야. 얘는 어디? 리프 노드는 바로 단 노드,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순차 파일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개가 맞는 거죠. 위에 4개가 맞고 밑에 3개가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 4개가 정답입니다.